안녕하세요. 디지털 엑스원의 정우진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시대에 디지털과 클라우드 접근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그리고 현재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데요. 디지털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바로 디지털로 전환되는 디지털 시프트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점차 수그러들면서 디지털 피봇이라고 하는, 즉 기존 환경과 디지털이 스위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디지털 피봇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서 기존과 디지털이 병존하는 그 혼합과 결합이 되는 하이브리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보면 전기 자동차라고 비교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내연기관, 가솔린 자동차와 완전 전기 자동차의 중간 형태인 결국은 가솔린과 전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듯이, 그리고 현재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가 공존하듯이 결국은 디지털도 기존의 레가시와 새로운 신규 디지털이 공존하고 연계되고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이 환경이 하이브리드 환경이고요. 최근 들어서 하이브리드 워크, 업무 환경에 대한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하고요. 클라우드에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디지털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으로 하이브리드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은 점점 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즉 디지털 태생의, 그리고 디지털 온리, 디지털 기반으로만 갈 수 있는 환경도 급부상이 되는데요. 결국 핵심은 다이렉트 컨슈머, 다이렉트 커스터머라 그래서 누가 디지털로 고객과 바로 대면하고 고객과 바로 접점으로 고객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핸들링하고 안내를 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고요. 네이티브의 컨셉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디지털 기반의 디지털로만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레가시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로 전향을 하고, 디지털 기업들은 또 레가시로 가듯이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결국 하이브리드 전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가 아니라 회사 밖에서, 그리고 트랜스폼이 아니라 트랜스퍼, 완전히 갈아타는 그런 전략까지도 지금 최근에 디지털 하이브리드 전략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D2C라고 하는 다이렉트 컨슈머, 다이렉트 커스터머의 핵심은 이 버티컬, 소위 말하는 밸류 체인상의 인테그레이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전에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고객을 대응하는 이러한 채널들과 이러한 프로세스가 단절이 돼 있거나 시스템 또는 각 사별로 흩어져 있다면, 이 디지털로 가면서 결국은 원 사업자, 하나의 사업자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서비스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핵심은 결국 회사가 고객을 접대하면서 고객을 대응하면서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디지털과 함께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가 소위 말하는 AI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함께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동하는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러한 버티컬 수직적 통합이 기업이 소비자부터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액세스 포인트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네이티브의 핵심이 바로 D2C 밸류 체인 인테그레이터 전략입니다. 자, 따라서 디지털은 결국은 본질 핵심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핵심이었던 것이 디지털의 핵심적이라고 얘기 나왔던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AI, 그리고 빅데이터 데이터와 IoT, 사물 인터넷, 그리고 블록체인과 같은 것이 핵심이었는데, 결국 이러한 기술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도구이자 수단이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 사람과 조직과 방식, 문화까지도 변화하는, 결국은 디지털 기반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트랜스포메이션이 본질이 되고 있고,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라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과 산업, 인더스트리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야기될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과 클라우드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일상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과 앱, 이런 앱들을 만들어주는 생산 공장이 무엇일까요? 5G는 흔히 우리가 고속도로라고 얘기하고요. AI 인공지능은 두뇌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는 여기서 원료와 에너지 역할을 하죠.
바로 클라우드는 이러한 플랫폼 생산 공장 같은 기반이자 디지털 모든 것을 아우르고 연결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면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주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하는 거대한 생태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클라우드도 디지털과 마찬가지로 핵심 본질로 가고 있는데요. 클라우드는 점차적으로 SaaS, PaaS나 AI, IoT, 빅데이터처럼 이제 인프라에서, 즉 이아스에서 플랫폼으로 그리고 서비스로 가고 있고요. 이전에는 매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프로젝트라 그래서 클라우드로 단순히 넘기거나 이관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맞게 최적화하거나 클라우드의 메커니즘과 조직 컬처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IT가 클라우드의 체계와 사상에 맞게끔 완전히 트랜스폼, 변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도입이 이전하고 다르게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단순히 기존의 인프라를 클라우드에 설치하는 리인스톨되는 단순 마이그레이션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차원에서 그룹 차원에서 산업별로 전체 시스템을 일괄 대단위로 전환하는 매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리호스트 전략, 즉 리프트 앤 시프트였고요. 이제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결국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에 맞게끔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재구축하는 리플랫폼 전략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여지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은 결국 기존의 서버 환경, OS 환경이었던 부분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에 따라서 아키텍처도 단일 서비스 아키텍처, 즉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독립적 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 그리고 API로 구성된 이런 아키텍처가 급부상했고요. 이 네이티브 쪽으로 가다 보면 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버리스 환경이나 매니지 서비스까지 합세가 되면서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시작을 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맞게끔 아키텍처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가는지 살펴보면요. 최근에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결국 기존 기업들이 2026년까지 되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죠. 결국 이 기업들의 핵심은 데브옵스 환경이라든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라든지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이라든지 최신의 플랫폼 아키텍처와 조직 구조 그리고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요. 한 기관에서는 2023년까지 50% 이상의 기업이 미션 크리티컬한 컨테이너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프로덕션, 즉 운영 환경에서 실행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앞으로 미래 기업의 가장 큰 핵심 경쟁력이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기술 트렌드, 즉 유행이나 한때의 유행, 즉 트렌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대 흐름, 즉 IT 패러다임의 한 축을 담당할 거 예측하고 있고요. 1980년대가 물리적인 서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드웨어의 시대였다면 2000년대 들어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가상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요. 드디어 급기야 컨테이너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버 아키텍처가 나오게 됐고 급기야 이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이라고 하는 서버리스, 즉 서버 구성 없이도 바로 서비스를 만들고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이 지금 현재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바로 이 컨테이너와 서버리스, 매니지 서비스가 결합이 돼서 급진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정말 중요해지고 화두가 되었을까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진 넷플릭스는 운영 환경에서 600개 이상의 서비스를 하루에 100회 배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19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서비스로서 운영 환경에서 1000개 이상의 서비스가 매주 몇천 번 이상의 배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중국의 메신저 서비스는 위챗은요. 운영 환경에서 3000개 이상의 서비스가 하루에 1000번 이상 배포가 될 정도로 빠르게 서비스가 업데이트되고 보안 수정되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저희는 흔히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이라고 해서 고속의 민첩성과 고성능의 플랫폼, 고가용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든 기업들이 이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IT뿐만 아니라 디지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담아가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퍼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러한 디지털 온리 기업들도 아날로그 오프라인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기존의 아날로그 오프라인 기업들이 디지털로 가듯이 결국 이러한 기업들이 만나는 곳이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즉 오프라인과 디지털, 온라인과 만나는 부분, 그리고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가 만나는 건데 결국 이게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온리, 디지털 온리 100%인 세상이 될 수가 없죠. 즉 all or nothing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만이 있는 세상은 당분간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한 번에 모든 것이 디지털 클라우드로 전환되거나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결국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IT 환경에서는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이유는 결국은 투자를 최근에 했다거나 그리고 보안상의 이슈가 있다거나 규제가 개선이 돼야 된다거나 또 변화의 폭이 워낙 커서 타이밍을 봐야 된다거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즉 오로라싱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가 같이 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 기조가 유지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서서히 클라우드로 비중이 전환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결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우리가 하나의 가도기적인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안고 있었던 기술적 부채, 테크니컬 뎁트나 그리고 환경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한 최근의 통계 자료가 있는데 결국은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이 한 74%,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멀티 클라우드 때문에 전환되는 것이 21%, 클라우드에서 다시 온프레미스로, 즉 보안상의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로 전환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근데 향후 2년 동안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전환 더 늘어나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전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좀 더 클라우드의 환경은 퍼블릭 멀티 클라우드와 그리고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하이브리드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통계가 이 자료가 바로 그것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기업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이브리드 전략과 솔루션이 필요한 거죠. 결국 클라우드의 전달 모델, 인프라 유형이나 소프트웨어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런 레이어와 그리고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로,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로 또는 클라우드에서 온프레미스로까지도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과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전략과 최적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럼 인프라 배포 시간이라든지 데이터 보호라든지 온프레미스에서 그러면 남겨야 될 제품은 무엇이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는 어떻게 해? 어떤 워크를 어디에다 배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진다는 거죠. 결국 하이브리드 IT와 클라우드 전략이 솔루션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IT 전략이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환경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대부분 가 있다면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있고요. 구글의 GCP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의 AWS 같은 이런 멀티 클라우드 간의 연계성도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트래디셔널 IT 환경이 구성이 되는 하이브리드 IT가 가장 핵심적인 전략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합적으로 IT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는 당연히 범위가 온프레미스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특히 멀티 클라우드까지 커버가 돼야 되고요. 여기에 핵심적인 요소로 나오고 있는 것이 네트워크 전용선, 그리고 보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관리하는 IAM,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운영 OS 플랫폼, 보안 통합 관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결국은 클라우드 환경의 하이브리드 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네트워크 해선에 있습니다. 결국 오피스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센터 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그리고 밴드위스와 네트워크 실제 트래픽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고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다양하게 활용 변화하면서 신규 비즈니스 요구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이제 필요하게 된 게 됩니다. 그래서 각사별 전용선도 있고요. 각사별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충분한 대역폭하고 보안성이 확보되는 그런 클라우드 온프리미스 간의 독립적 기업 전용망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의 시작이자 보안의 가장 핵심인 아이덴티티, IAM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 하나의 계정으로 모든 클라우드와 온프리미스의 서비스나 리소스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제어 권한에 대한 부여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결국 기업 내 운영자와 사용자와 리소스별로 이런 접근 권한을 세분화해서 보안이 강화된 접근 통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고요. 각사별로 IAM이 있으면서 이 크로스 멀티 클라우드별로 아이디가 통합 인증되고 관리되는 체계가 요즘 급부상하고 있죠. 세 번째는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결국은 클라우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요. 멀티 하이브리드에서도 가장 많은 트랜잭션이 일어난 것이 데이터 연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운영되고 관리되는 그런 플랫폼 간의 호환, 특히 멀티 클라우드에서는 벤더의 종속성이 없이 이 다양한 클라우드를 할 수 있는 오픈 소스 기반의 또는 오픈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이 요즘 최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노우플렉이나 데이터브릭스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연계의 편의성이나 폭증하는 데이터 양 종류,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 이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당연히 운영 OS 플랫폼인데요. 서버에서 버추얼 서버, 아까도 얘기드렸던 컨테이너로 가면서 결국 이런 컨테이너들을 멀티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쿠버네티스가 가장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소스 진영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나오는 쪽이 하나 있고 각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쿠버네티스가 있게 되겠죠.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가장 중요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이 역시 보안입니다. 보안은 아무리 가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결국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런 하이브리드 상황에서의 연계 부분뿐만 아니라 엔드 투 엔드 통합 클라우드 보안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하이브리드 워크, 즉 근무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MIT가 지난 4월에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가트너는 2024년까지 얼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즉 오프라인에서는 미팅이 25% 정도로 감소한다. 그리고 IDC에서는요 2023년까지 미국 인력의 60%가 이 원격 리모트 워크 근무를 할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려 60%에 달하는 기업들이 재택근무 체제를 한동안 유지하겠다. 즉 어떻게 보면 풀타임으로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것과 재택근무를 이제 결합해서 유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 이 얘기는 무조건 사무실에서 일하는 오피스 온리보다는 이제 리모트 퍼스트, 리모트 업무에 대한 부분이 급부상하고 있고 이것이 결합이 되면서 하이브리드 워크가 이제 가시화가 됐는데 또 하나의 재미난 통계는 원격으로 근무하는 직원 52%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집에서는 본인의 디바이스나 개인의 노트북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36%가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 도구를 사용하고 34%가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 즉 카카오톡과 같은 또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업무 환경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활용하는 협업 소프트웨어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결국 같은 회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CFO나 재무책임 74%가 직원의 일부를 원격 근무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직원의 90%가 이러한 업무 유연성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는 데 하겠다. 그 미국의 통신사 AT&T가 결국은 원격 작업을 진행하면서 결국 오피스 부동산에 연간 3천만 달러를 절약했다 그러고요. 이직률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업무 공간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 현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워크가 이제 가장 그걸 앞서가고 있죠. 자, 그리고 재택근무가 되면서 결국은 다양한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으로 아니면 IT 자산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BIOD라고 하죠. 이걸 일할 때는 결국 회사의 보안과 안전에 자산에 문제가 없냐, 그리고 직원들이 개인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직원들이 집에서 집에 디바이스로 일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할 때 회사는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이요,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포함해서 전 세계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도 해야 되고 본지사 간의 연결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복잡한 환경에서 어떤 IT 환경이 제공이 되느냐. 결국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업무 환경에 대한 전환이 급부상하고 있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자체 사설 보안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교환도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접속을 하면서 VPN이나 전용선을 통해서 접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에서 워크 프롬 홈이라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택뿐 아니라 원격 근무에 할 수 있는 IT 환경들이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데스크탑 가상화라든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협업 도구나 소위 말하는 스토리지, 드라이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원활하게 근무가 되고 업무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됐죠. 결국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새로운 코로나 또는 기후변화와 같이 또 다른 지구의 위기가 처하더라도 기업은 계속 돌아가고 기업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지금 현재 클라우드가 가져둔 또 새로운 도입 효과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리모트 웍에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업체들, 파스 업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밍 리얼리티라 그래서 일상적 비즈니스가 마치 가상의 환경과 동일하게 제공해주는 쪽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순수 디지털 네이티브 리얼리티라 그래서 비디오 콜링이나 비디오 관련된, 그리고 버추얼, 가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완전 가상의 버추얼 오피스가 있는데요. 결국 이건 실시간 동기화된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네이티브한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플랫폼들이 어싱크로스한, 즉 비동기, 같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같은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는 도구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원격 HR 도구까지 지원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모든 환경이 디지털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이쪽 분야의 클라우드는 점점 더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통적인 사무실은 이제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간을 넘어서 새로운 업무 환경이 디지털과 오프라인 환경이 결합이 될 거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근무가 정착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무실이나 집, 어떤 장소에서보다 일관적인 그런 업무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결국 디지털 혁신이 Anything as a Service, XaaS, 즉 모든 것을 서비스로 기반으로 바꾸기 때문에 결국은 비즈니스에 대한 민첩성, 즉 우리가 빠르게 디지털로 이 시장과 고객 환경에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민첩성이 있는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무실이 가장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더 이상 업무 공간이 무조건 나와서 출근해서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직원들이 만나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간다는 거고요. 결국 또 하나가 이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5G 네트워크처럼 연결 기술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발전으로 더 나은 협업 환경이 구현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환경들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와 이슈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돌아가고 회사는 업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혁신은 아직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은 코로나 환경에서의 그 하이브리드 워크와 함께 클라우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그렇다면 클라우드는 이런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첫 번째로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클라우드 전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클라우드 전환을 할 때 IT 레거시나 온프레미스를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변화 없이 그냥 단순 클라우드 전환은 더 이상 시간과 비용에 다양한 이슈와 문제만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노력 규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따져서 보다 빠르게 대상 전환해야 될 것과, 그리고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을 접근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이 결국은 IT 전략의 가장 핵심이 될 텐데, 향후 퍼블릭으로 전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IT와 퍼블릭이 공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것들을 같이 통합으로 어떻게 비용 효율적 그리고 생산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키텍처인데요. 아키텍처는 클라우드 최적화, 즉 IT 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와 함께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IT 전환이 아니라 클라우드 최적화를 위한 아키텍처 최신 현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과 운영관리 최적화를 위해서 최신 기술 아키텍처를 어떻게 도입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클라우드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디지털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한 방향성과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클라우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